안녕하세요. 빅스타 교육부 1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자료형에 대해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 숫자형과 문자열 자료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영상을 구성했으나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목차별로 나눠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숫자형, 문자열,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부을형으로 총 6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이번 시간에 숫자형과 문자열까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숫자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숫자형은 크게 정수형과 실수형, 연산자로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숫자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임의의 문자 A에 다양한 형태의 숫자를 대입하는 건데요. 이때 숫자형은 정수형과 실수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수형은 소수점 이하 정보가 없는 수, 실수형은 소수점 이하 정보가 있는 수를 의미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예시와 같이 A에는 정수형인 196, 132, 0과 실수형인 3.14, 16.3 모두 대입이 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해 숫자형에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 소수점까지 포함한 모든 형태의 숫자들이 대입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숫자형의 경우 다양한 연산자를 활용해 코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연산자에는 산술 연산자와 비교 연산자가 있습니다. 먼저 산술 연산자에는 사칙 연산과 제곱,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가 포함되어 있고 비교 연산자에는 같다, 같지 않다,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등의 의미를 가진 연산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표의 경우 노션 자료의 심화 부분에 나와 있으니 필요시 참고해 사용해 주세요. 이때 파이썬에서 사용되는 등호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파이썬에서 등호는 대입의 의미로 쓰이며 같다의 의미로 쓰이기 위해서는 등호 2개를 써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 헷갈리지 말고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래요. 그럼 산술 연산자를 활용한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A는 8이고 B가 7인 경우에 A 플러스 B의 값은 무엇일까요? 플러스 연산자를 활용해 주피터의 코드를 만들어 확인해보면 바로 15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A는 4이고 B가 마이너스 3인 경우 A 곱하기 B의 값은 무엇일까요? 곱하기 연산자를 활용해 주피터의 코드를 만들어 보면 바로 마이너스 10이라는 값이 도출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A가 9이고 B가 3인 경우에 A 나누기 B의 값은 무엇일까요? 정수를 나누는 연산자를 활용해 주피터의 코드를 만들어 확인해보면 바로 3이라는 값이 도출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문제에서 사용한 연산자 외에도 다양한 연산자들이 있으니 주피터를 활용해 자유롭게 연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문자열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문자열 자료형은 크게 문자열 자료형의 사용법과 연산, 인덱싱과 슬라이싱, 문자열 포매팅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자열이란 문자, 단어 등으로 구성된 문자들의 집합으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와 같은 따옴표로 둘러싸여 있는 모든 형태를 말합니다. 그럼 아래 예시들로 주피터를 활용해 함께 문자열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A에 큰 따옴표 How was your course registration? 큰 따옴표를 대입해준 후 A를 출력해주면 바로 How was your course registration? 이라는 문자열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라는 의미의 문자에 작은 따옴표 I failed to get the course I wanted. 작은 따옴표를 대입해준 후 B를 출력해주면 I failed to get the course I wanted 라는 문자열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열을 활용할 때 숫자 자료형에서의 숫자와 문자열에서의 숫자의 차이점이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바로 숫자 자료형에서 2 더하기 3을 해준다면 아까 전에 확인했듯이 5라는 값이 도출되지만 문자열 자료형에서는 23이라는 값으로 두 문자열의 합친 형태의 값이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 꼭 유의해서 사용해 주세요. 다음은 문자열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자열은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래 예시를 통해 다시 한번 문자열을 만들어보고 출력해봅시다. 먼저 SMW라는 의미의 문자에 큰 따옴표 Today is the course registration day 큰 따옴표를 대입해줍니다. 그리고 프린트문을 사용해 SMW를 출력해주면 바로 Today is the course registration day 라는 문자열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자열 안에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처럼 문자열을 만들다가 만약 문자열 안에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포함하고 싶다면 바로 백슬래시를 활용해 문자열에 따옴표를 포함시켜주면 되는데요.
함께 아래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prof라는 의미의 문자에 큰 따옴표 everyone, let, 백슬래시 작은 따옴표 s, start your first major course in 숙명, 큰 따옴표를 대입해줍니다. 그리고 프린트문을 활용해 prof를 출력해주면 everyone, let's start your first major course in 숙명 이라는 문자열이 출력됩니다. 이때 출력된 해당 문자열에 바로 작은 따옴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주 쓰이는 이스케이프 코드로 줄을 바꿀 때 사용하는 백슬래시 n, 탭 간격을 줄 때 사용하는 백슬래시 t, 백슬래시를 그대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백슬래시, 작은 따옴표를 그대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백슬래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를 그대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백슬래시 큰 따옴표가 있습니다. 해당 표의 경우 노션 자료 심화 부분에 있으니 나중에 필요한 상황에 참고해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자열 연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자열의 연산자로는 더하기, 곱하기, 랜함수가 있는데요. 이는 각각 연결, 반복, 문자열의 길이를 의미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럼 더하기부터 함께 해볼까요? 먼저 head라는 의미의 문자에 큰 따옴표 What is college cafeteria? 큰 따옴표를 대입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tail이라는 의미의 문자에 큰 따옴표 menu today, 큰 따옴표를 대입해 준 후 head와 tail 두 문자를 더하기 연산자를 활용해 더해 주겠습니다. 그럼 바로 What is college cafeteria menu today? 라는 두 문자열이 합해진 형태의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곱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A라는 의미의 문자에 큰 따옴표 happy, 큰 따옴표를 대입해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A를 곱하기 연산자를 활용해 두 번 곱해주면 바로 happy라는 해당 문자열이 반복되는 형태의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랜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A라는 의미의 문자에 큰 따옴표 today's menu is pasta, 큰 따옴표를 대입해 주겠습니다. 그 후 낸 함수를 활용해 A 문자열의 길이를 구해보면 22라는 값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배운 연산자를 활용해 몇 가지 문제들을 함께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A가 3이고 B가 4인 경우 프린트 A 더하기 B의 값을 예상해보는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문자열에서의 더하기 연산자는 문자열의 연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34라는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주피터를 통해 함께 답을 확인해 볼까요? 주피터에 A는 3, B는 4를 대입해준 후 프린트 A 더하기 B를 해주면 바로 34라는 값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문자열 헤이를 3번 곱해주는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문자열에서의 곱하기 연산자는 문자열의 반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헤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주피터를 통해 함께 답을 확인해 볼까요? 주피터에 프린트 헤이 곱하기 3을 해주면 바로 헤이라는 값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A가 How about pizza? B가 for lunch today? 일 때 C가 A 더하기 B이고 이때 C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문자열에서의 더하기 연산자는 문자열의 연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C는 How about pizza for lunch today? 라는 문자열이 되고 해당 문자열의 길이는 31이기 때문에 답은 31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피터를 통해 함께 답을 확인해 볼까요? 주피터에 먼저 A의 How about pizza, B의 For lunch today를 대입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C는 A 더하기 B를 해준 후 문자열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랜함수에 C를 넣어주면 바로 31이라는 값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열의 연산자를 활용해 봤는데요. 다음으로 문자열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자열의 인덱싱이란 A 대괄호를 사용해 문자열의 위치에 있는 특정한 값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 예시를 통해 인덱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A에 큰 따옴표 We are studying consumer economics in 숙명 university 큰 따옴표를 대입해줍니다. 그리고 A 대괄호 4를 해주면 R이라는 문자열의 네 번째에 위치해 있는 값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역방향 인덱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는 인덱스 번호가 마지막 요소부터 -1, -2, -3과 같은 순서로 지칭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자열의 인덱싱을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문자열의 위치가 0부터 시작한다는 점, 띄어쓰기도 인덱싱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인덱싱을 할 때 꼭 주의해서 인덱싱 해주세요. 그럼 문자열의 위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A는 We are studying 이라는 문자열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첫 번째 문자열인 W가 0으로 시작한다는 점, 이 뒤에 띄어쓰기도 이라는 위치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 인덱싱해주세요. 다음으로 문자열 슬라이싱입니다. 문자열 슬라이싱이란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 문자열의 부분 집합을 추출해내는 과정으로 형식은 대괄호 안에 시작 위치 콜론 끝 위치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아래 예시를 보면 A 대괄호 0에서 8은 0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은 범위의 집합을 추출해냅니다. 즉 슬라이싱 범위는 시작 위치를 포함하며 끝 위치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그럼 아래 예시들을 통해 슬라이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A에 큰 따옴표, 긴 문송 큰 따옴표를 대입해줍니다. 레스트 네임은 킴이므로 0, 1, 2가 선택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A 대괄호 콜론 3 대괄호 형태로 처음부터 3까지로 범위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마지막 3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0, 1, 2가 뽑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first name인 눈송은 A 대괄호 3 콜론 대괄호로 지정하면 0, 1, 2인 킴을 제외한 나머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때 스텝을 활용한 슬라이싱이 있는데요. 이는 A, start, end 스텝의 형식으로 쓰입니다. 먼저 스텝이 양수인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스텝만큼 이동함을, 스텝이 음수인 경우에는 왼쪽으로 스텝만큼 이동함을 의미하는데요. 그럼 아래 예시들로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스텝이 양수일 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에 대괄호 A, B, C, D, E를 대입해준 후 A 대괄호 콜론 콜론 2를 해주면 맨 처음인 A부터 오른쪽으로 이만큼씩 이동해준 대괄호 A, C, E라는 결과가 도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텝이 음수일 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에 대괄호 A, B, C, D, E를 대입해준 후 A 대괄호 콜론 콜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맨 왼쪽인 2부터 1만큼 이동해준 대괄호 EDCBA라는 결과가 도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문자열 인덱싱과 슬라이싱 문제를 함께 풀어볼까요? 먼저 문자열 인덱싱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레터스가 바인딩하는 문자열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자를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레터스는 문제의 파이썬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피터를 통해 같이 풀어볼까요? 먼저 주피터의 랭이라는 의미의 문자를 설정해 파이썬을 대입해 주겠습니다. 그 후 랭 대괄호 0과 랭 대괄호 2를 프린트해주면 각각 첫 번째 문자인 p와 세 번째 문자인 t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문자열의 위치가 0부터 시작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세요. 다음으로 문자열 슬래싱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동차 번호가 아래 나와 있는 정보와 같을 때 뒤에 네 자리만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주피터의 라이센스 플레이트라는 의미의 문자를 설정해준 후 문제에서 주어졌던 자동차 번호인 24가 210을 대입해 주겠습니다. 이때 해당 문제 풀이에서 사용된 것은 일반적인 슬라이싱이 아닌 역방향 슬라이싱으로 인덱스를 -1, -2, -3으로 바꿔서 슬라이싱 해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뒤 네 자리인 210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2에 해당하는 위치 -4부터 슬래싱을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프린트 라이센스 플레이트 대괄호 -4 콜론 대괄호를 해주면 221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자열 포매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자열 포매팅이란 문자열 안에 특정한 것을 바꿔야 하는 경우에 쓰이는 것으로 크게 문자열 포맷 코드, 포맷 함수, F 문자열 포매팅의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문자열 포맷 코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자열 포맷 코드는 문자열 안에서 숫자를 넣고 싶은 자리에 %d를 넣어주고 삽입할 숫자는 가장 뒤에 있는 % 다음에 써놓는 방법입니다. 그럼 아래 예시들을 통해 함께 문자열 포맷 코드를 활용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예시와 두 번째 예시의 경우 내가 몇 개의 앨범을 가지고 있다 라는 문장에서 앨범의 개수를 지정해주는 예시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시를 보면 I have %d albums 라는 문자열 뒤에 %4, 즉 숫자 4를 붙여 I have 4 albums 라는 문자열을 완성했습니다. 두 번째 예시의 경우는 I have %s albums 라는 문자열 뒤에 %7, 즉 문자열을 붙여 I have 7 albums 라는 문자열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예시의 경우에는 먼저 임의의 문자에 숫자를 대입해준 후 해당 문자를 삽입하는 예시문입니다. 주피터를 통해 확인해보면 먼저 num이라는 임의의 문자에 8을 대입해줍니다. 그런 다음 I have %d 포토카드 라는 문자열 뒤에 %num, 즉 숫자를 대입한 문자를 붙여주면 I have 8 포토카드 라는 문자열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뒤에 오는 문자의 형태에 따라 정수뿐만 아니라 부동수수, 문자열, 문자 한개, 문자 % 자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값을 넣을 수 있다는 점 화면의 표를 통해 기억해 주세요. 그럼 앞에서 배운 문자의 포맷 코드를 활용해 함께 화면 속 문제를 풀어볼까요? 해당 문제는 name 1이 김눈송, age 1이 20, name 2가 홍길동, age 2가 22로 바인딩되어 있을 때 문자의 포맷 코드를 사용해 이름 김눈송, 나이 20, 이름 홍길동, 나이 22를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주피터를 통해 함께 풀어봐요. 먼저 name 1이라는 의미의 문자에 김눈송을, age 1이라는 의미의 문자에 20을, name 2라는 의미의 문자에 홍길동을, age 2라는 의미의 문자에 22를 대입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프린트 이름 콜론 %s, 나이 콜론 %d, %name 1, age 1과 프린트 이름 콜론 %s, 나이 콜론 %d, %name 2, age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이름 김눈송 나이 20, 이름 홍길동 나이 22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맷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맷 함수의 형식은 운전 포맷, 괄호 출력할 요소 포맷 지정자입니다. 이때 출력문의 포맷할 부분에 중괄호 0으로 둔 다음 포맷 함수를 활용해 포매팅해주면 됩니다. 그럼 예시들을 통해 함께 포맷 함수를 활용해 볼까요? 그녀가 나에게 몇 개의 앨범을 줬다 라는 문장에서 앨범의 개수를 각각 숫자와 문자로 삽입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의 경우 She gave 중괄호 0 albums to me 라는 문자열 뒤에 운전 포맷 6을 붙여주면 She gave 6 albums to me 라는 문자열이 완성됩니다. 다음으로 문자의 경우 She gave 중괄호 0 albums to me 라는 문자열 뒤에 운전 포맷 5를 붙여주면 She gave 5 albums to me 라는 문자열이 완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맷 함수를 사용할 때 출력문에 쓰이는 중괄호 0은 포맷 함수에 지정하는 명령의 순서라는 점 꼭 유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럼 아래 예시로 포맷 함수에 지정되는 명령 순서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먼저 넘버라는 의미의 문자에 4를, PC라는 의미의 문자에 8을 대입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I bought 중괄호 0, 17 albums, so I가 중괄호 1, 포토카드 라는 문자열에 운전 포맷 넘버 PC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I bought for 17 albums, so I got a photocards 라는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맨 처음 명령인 중괄호 0에 해당되는 것이 포맷 함수의 첫 번째에 위치하고 그 다음 명령 순서인 중괄호 1에 해당되는 것이 두 번째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잘못된 예시도 확인해 볼까요? I bought 중괄호 5, 17 albums 라는 문자열 뒤에 운전 포맷 2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오류가 발생합니다. 즉, 이는 명령 순서에 해당하는 숫자를 중괄호 속에 넣어줘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예시의 경우에도 중괄호 5를 중괄호 0으로 바꿔 코딩해주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 I bought 17 albums 라는 문자열이 도출됩니다. 그럼 앞에서 배운 포맷 함수를 활용해 함께 화면 속 문제를 풀어볼까요? 문자의 포맷 코드 문제를 풀 때 한번 풀어본 문제를 포맷 함수로만 바꾼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그럼 주피터를 통해 함께 풀어봐요. 먼저 name 1이라는 의미의 문자에 김눈송을, age 1이라는 의미의 문자에 20을, name 2라는 의미의 문자에 홍길동을, age 2라는 의미의 문자에 22를 대입해 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프린트 이름 콜론 중괄호, 나이 콜론 중괄호, 운전 포맷 네임 1, age 1과 프린트 이름 콜론 중괄호, 나이 콜론 중괄호, 운전 포맷 네임 2, age 2를 해주면 화면과 같이 이름 김눈송, 나이 20, 이름 홍길동, 나이 22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문자의 포매팅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문자의 포매팅은 변수값을 미리 생성한 후 F 작은 따옴표 중괄호 변수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럼 아래 예시를 통해 함께 F문자의 포매팅을 활용해 볼까요? 먼저 그룹이라는 의미의 변수에 17을, 멤버스라는 의미의 변수에 13을 대입해줍니다. 그런 다음 F 작은 따옴표 내가 좋아하는 그룹은 중괄호 그룹입니다. 멤버 수는 중괄호 멤버스입니다를 해주면 중괄호 그룹과 중괄호 멤버수가
각각 해당되는 17, 13으로 바뀌어 내가 좋아하는 그룹은 세븐틴입니다. 멤버 수는 13입니다. 라는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파이썬 자료형의 첫 번째 부분인 숫자형과 문자열 자료형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들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파이썬 자료형의 두 번째 부분인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부을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